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현TV 김대현입니다. 자, 오늘은 안일화, 안철수로의 단일화의 약자인데 이 안일화가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선판이 참 가관이죠? MBC가 보도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의 연합작전을 방불케 했는데요. 자, 이 방송의 시청률 17%나 나왔다고 합니다. 종래에 MBC의 이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 1%, 2%밖에 안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무려 17%의 높은 시청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번 공개 사과를 위해서 기자회견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그 실제 모습을 좀 봤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모습이 연기였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가 발전을 한 건지 누군가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정치판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예사로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발언은 어쨌든 보는 이와 듣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비서를 성폭행해서 감옥에 간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한다는 식의 발언, 뭐 이런 것들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녹취록 보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보도 이후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혹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로 보수진영, 윤석열 후보 캠프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반응일 텐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문제냐? 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검증되지 않은 이 매체의 기자와 뭐 기자인지 촬영 기사인지 불분명한데 어쨌든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검증되지 않은 매체의 기자와 장기간, 장시간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거, 그 내용이 다소 천박해 보이는 것들이라면 국민들의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이 보도되고 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는 이재명의 형수 욕설도 방송하라,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널 때리겠다, 혹은 네가 사기를 쳤으니 나도 사기를 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저질스러운 언행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방송에서 틀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뭐 이런 사건들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죠. 자, 여기에 더해서 형수 욕설 등 뭐 악재가 뭐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정상적인 대선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민주당의 당원들이 뭐 소송도 내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력정지, 대선 주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걸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연덕스럽게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바꾸는 이재명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삼척동자도 짜증이 날만 하지요.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무슨 도사가 선대위에 참여를 했느니, 일정을 좌지우지했느니, 그 도사가 김건희의 소개로 캠프에 합류했느니, 뭐 이런 무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모씨라는 인물이 활동했다던 선대위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사람만 걸러내면 되지 통째로 어떤 특정 그 선대위 산하의 본부를 해체하는 것도 좀 과도하고 좀 의외다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 김건희,
이 부인은 어떤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이 다소 영부인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 어린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의 외부 활동 언제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정말 이상한 대선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 일부 여론은 윤석열, 이재명 모두 대선 후보로서 부적합하다,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당선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여부는 둘째 문제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주자나 그들이 펼치는 선거 캠페인이 그야말로 아사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윤석열은 두 사람만이 출연하는 TV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갖겠다,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합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다당제 국가입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소수의 어떤 주장이나 관점, 이념, 가치를 지지하는 그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한 정당, 또 여론조사상 15%가량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도 있지요. 자, 이들에게도 당연히 공중파를 활용한 TV 토론에 출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후보가 출연하는 것을 지지하겠죠. 자, 그런 기회를, 그 자체를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나 윤석열 두 사람은 모두 공정과 상식, 이 두 단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고 다니는 그런 대선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정작 대선에서 자신들만의 잔치상을 차리고 손님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로 두 사람만의 대선 주자 TV 토론이 곧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그 즈음에서 두 사람의 TV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참 요상한 대선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 이런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있다 손치더라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벌일 경우 그건 틀렸다, 옳지 않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그 속에서는 이 양자간 TV 토론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점차 비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중심을 잡는 세력은 있게 마련이죠. 이재명이나 윤석열 모두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입니다. 30% 초반대부터 40% 초반까지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40% 중반을 넘기는 이런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정당을 지지하는 공고한 지지층을 제외하고 약 10%에서 20%가량의 유권자는 이 두 사람 다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선택지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재명 지지나 윤석열 지지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이 10%나 20%의 이 지지율은, 이를테면 안철수나 심상정을 지지하는 이 지지율은 앞으로도 단일화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이재명과 윤석열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 두 사람이 싫기 때문에 안철수와 심상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정권 교체론입니다. 전체 국민의 55%가량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의 등장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지지율은 한계가 명확해 보이죠. 40% 전후 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0%대 초반,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아사리판 대선을 누군가 정상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대선 구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은 안철수가 유일합니다. 자, 그가 야권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번 대선을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나름의 힘, 약 15%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양측 후보 진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마저도 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든다면 그야말로 기대 난망이겠죠.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단을 바로잡고 후보들 간 진흙탕 싸움이 비정상적임을 지적해야 합니다. 설사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안철수가 걸어온 중도 실용 제3지대의 정치는 그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진실되게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펼쳐나간다면 어쩌면 안철수에게도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전남 함평에 가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호남 출신인 최 교수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인물입니다. 자, 설 연휴를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 선을 돌파한다면,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번 대선은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과연 안철수의 지지율 2차 도약이 현실화될까? 최근 들어서 안철수의 선대위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48일가량이 남았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안철수가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그에게도 기회는 올 것입니다. 대선을 정상화하고 거대 양당의 패단을 여기서 한 번쯤 걸러내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